안녕하세요, 스무입니다. 오늘은 전기차를 만들어 볼 겁니다. 제가 들고 있는 프라모델은 레벨의 1대24 스케일 아우디의 이트론 GT입니다. 테슬라나 포르쉐를 비롯한 전기차가 공도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보이는 요즘과는 다르게 프라모델로는 거의 전무하다 싶은 전기차 모델입니다. 전기차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와중에 레벨에서 완전 신금형으로 뽑아주었다길래 네 발로 달려가 이렇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레벨의 이트론 GT는 입문자를 배려한 키트입니다. 박스에 대문짝만하게 박힌 이지클릭 시스템이라는 문구가 보이죠? 번역하자면 딸깍입니다. 오토 프라모델 같은 정밀 축소무형 제작을 위해서는 수지, 무수지, 순간 접착제 등 별의별 접착제가 필수로 필요하지만 이 모델은 그런 거 필요 없이 레고처럼 부품끼리 딸깍 조립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굉장한 편의성을 자랑하는 모델입니다. 초보자에게는 쉬운 접근성을, 그리고 저 같은 고인물에게는 날먹을 보장하는 그런 꿀맛 같은 키트라고 할 수 있죠. 제품의 구성은 일반 런너 6장, 크롬 코팅된 런너 1장, 클리어 런너 1장, 바디, 그리고 고무 재질의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안에는 유비도 간단하게 제작해 볼 수 있게 이렇게 스티커도 들어 있습니다. 키트의 컨셉 자체가 쉽고 단순함을 내세워서 그런지 부품 수도 71개로 매우 적은 편이라 설명서도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벨의 최신 키트라 그런지 디테일도 기대 이상인데요. 시트의 박음질 패턴 재현이라던가 전면부 그릴에 패턴을 재현한 몰드, 센터페샤 쪽 몰드를 보면 초보자용 키트치고 디테일에 꽤나 신경을 써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만 했지만 반대로 부품들의 상태를 보면 전문용어로 좀 짜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의 뽑기 운이 망한 건지 이게 최신 키트가 맞나 싶은 심한 수축들이 보입니다. 딸깍해서 날로 먹을 생각에 신났는데 덕분에 일이 하나 늘었습니다. 런너에서 모든 부품들을 떼어낸 후에는 정밀 니퍼로 부품에 남은 게이트 자국을 정리해주고 가조립을 한번 해봅니다. 가조립은 완성을 위한 조립이 아닌 도색 전에 미리 부품을 맞춰보고 제작 계획을 짜는 단계입니다. 타미야 같은 제조사는 조립 편의성에 신경을 엄청 써주기 때문에 거의 필요가 없지만 지금 만들고 있는 레벨 같은 경우 최신 키트라도 나중에 조립할 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모델러의 혈압을 올릴 수 있으니 부품들을 간단하게 맞춰보면서 제작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어떤 부분을 가공해야 나중에 조립이 쉬울지, 어떤 색으로 칠하면 좋을지 등을 이때 미리 생각해두면 더 좋겠죠. 그동안 레벨한테 당한 게 많아서 꽤 걱정했는데 문제없이 잘 조립되었네요. 설명서대로 딸깍만 했는데 꽤 봐줄만한 자동차가 뚝딱 완성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저는 영상에 쓸 컨텐츠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전부 분해해줍니다. 이대로 끝내버리면 여러분이 굳이 제 채널을 찾아와 이 영상을 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가조립 과정에서 거슬렸던 부분들을 작업해줍니다. 먼저 영상 초반에도 보였던 수축들을 메워줄 겁니다. 가조립을 하면서 보니 생각보다 수축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아, 그리고 여기도, 아니 몇 개나 있는 거야?
수축들을 메우기 위해 구멍이 뚫린 모든 곳에 퍼티를 발라줍니다. 수축이 생긴 부위와 나머지 부위의 단차를 맞추기 위해 조금은 넉넉하게 발라줍니다. 안전하게 12시간 이상 상온에서 충분히 건조시킨 후 사포로 표면을 조심스럽게 평탄화시켜줍니다. 사포질을 할 때는 퍼티와 플라스틱 가루가 많이 날리니 꼭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마스크를 쓰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면 수축이 잘 메워진 것 같죠? 다음으로 작업할 부분은 휠 스포크입니다. 실제로는 기계로 가공되어 모서리가 날카로워야 할 스포크지만 플라스틱 사출의 한계로 표면 상태가 영 좋지 않으니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사포질 해주면서 표면과 각을 잡아줍니다. 사포질 덕분에 조금은 더 정돈된 느낌이 들죠. 다음 작업은 바디 패널 라인 정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키트의 장래를 찾아보기 힘든 1순위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히 보면 부품 사이에 홈을 나타내는 패널 라인이 굉장히 굵게 파여 있습니다. 엔진 후드 쪽도 그렇고 배터리 충전구, 스포일러 쪽까지 패널 라인 굵기가 유아용 장난감 수준으로 굵게 파여 있죠. 아까 유용하게 썼던 퍼티를 다시 꺼내 라인을 따라 잘 발라줍니다. 말랑한 퍼티가 딱딱해지기 전에 빨리 발라주고 원래 있던 패널 라인을 따라 조심스럽게 칼로 파줍니다. 도어 쪽도 다시 파주고 작업하기 좀 까다로운 배터리 충전구 쪽도 철필로 파줍니다. 이렇게 모든 패널 라인을 다시 파주었으면 마찬가지로 12시간 후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포로 정리해줍니다. 수축을 메워줄 때와 비교하면 바디에는 굴곡과 모서리가 복잡하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바디의 실루엣이 무너지지 않게 아주 신중하게 사포질을 해줘야 합니다. 패널 라인 리파인 작업은 오래 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작업이지만 완성 후의 느낌이 천지개벽 수준이기 때문에 모델러라면 지나칠 수 없는 작업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점은 이러한 작업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번에 깔끔하게 되면 정말로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쥐가 갉아먹은 것 같이 라인이 오돌토돌하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 손댄 이상 될 때까지 하는 수밖에요. 하기 싫어. 뭐 어찌됐든 이런저런 노동을 반복하고 나면 이렇게 아주 만족스러운 바디를 얻게 됩니다. 얇고 정교해진 패널 라인 덕분에 어설픈 완구 같은 모습에서 정밀한 스케일 모형으로 샤프한 인상으로 바뀐 이트론 GT입니다. 바디의 기본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나머지 부품들에도 서페이서를 올려주면서 다음 작업을 준비합니다. 서페이서 위에 먼저 칠해줄 도료는 방광 검정입니다. 오토 모형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색인 만큼 소모량도 많아서 이번에 새로 사왔습니다. 반광 검정같이 많이 사용하는 도료는 매번 도료 트레이에 희석시켜 사용하기보단 이렇게 미리 병에 희석시켜 쓰면 편합니다. 먼저 차의 베이스가 되는 언더 패널 부품을 칠해줍니다. 이런 면적이 큰 부품을 칠할 때는 휠 하우스 같은 도료가 고르게 닿기 어려운 복잡한 면적을 먼저 칠해주고 도료가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고루 칠해주면 됩니다. 건조 후에는 은색이 올라갈 부분에 마스킹을 합니다.
색을 구분하는 라인을 따라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고 손톱으로 테이프를 밀착한 뒤에 칼로 라인을 따주면 깔끔하게 마스킹이 됩니다. 참 쉽죠? 나머지 보이는 포스트잇이나 쓰고 남은 테이프로 색이 스며들지 않게끔만 대충 가려주고 배터리가 위치한 부분을 메탈릭 실버로 칠합니다.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라서 그런지 간단한 마스킹과 2번의 도색 과정만 거치면 이트론 GT의 하부가 완성됩니다. 다음은 이트론 GT의 휠을 칠해줄 겁니다. 이트론 GT의 휠은 전기차에 걸맞는 미래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휠의 디자인은 2018년 LA 모터쇼에서 처음 컨셉트 출품 때 공개된 휠의 디자인과 매우 유사합니다. 보통 차량 컨셉트 이미지와 실제 출시되는 차량은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원래 디자인과 다르게 출시되지만 아우디에서 이렇게 컨셉트 이미지를 거의 흡사하게 재현해주어 차 덕후로는 참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설렘은 뒤로 하고 휠의 림 쪽에는 고급 메탈릭 도료인 IPP의 슈퍼파인 알루미늄을 칠해줍니다. 일반 메탈릭 도료보다 입자가 곱고 광택이 더 고급스럽죠. 알루미늄이 건조된 후에는 위에 에나멜 검정으로 한번 덮어주고 신너로 은색 부분을 닦아주면 림 쪽은 완성. 스포크 쪽 중앙에는 아우디 하면 생각나는 올림픽 오륜기 같은 로고를 습식 데칼로 붙여줍니다. 실제 아우디 로고와 올림픽 오륜기가 비슷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아우디 로고에 있는 4개의 원은 1932년대 합병한 4개의 회사를 의미하고 오륜기에 있는 5개의 원은 세계 모든 대륙을 상징하도록 1913년에 디자인되었습니다. 즉 여러 개의 큰 집단이 모여 하나의 더 큰 집단을 상징하는 로고라는 점에서 둘은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라는 건 제 대피셜이고 뭐 우연이겠죠. 아무튼 휠은 이렇게 완성. 다음은 휠 안쪽에 들어갈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디스크는 미리 메탈릭 실버로 칠해뒀습니다. 디스크와 캘리퍼가 하나의 부품으로 되어 있어 캘리퍼만 따로 칠하려면 당연히 마스킹을 해야겠죠. 캘리퍼 색은 강렬한 포인트가 되어줄 레드로 골랐습니다. 색은 잘 칠해졌는데 수축 정리가 잘 안된 부분이 보이네요. 귀찮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캘리퍼 위에는 아우디의 고성능 모델 전용 브레이크인 아우디의 세라믹 브레이크 로고를 붙여줍니다. 편의상 지금까지 그냥 이트론 GT라고 불렀지만 이 모델은 아우디의 RS 이트론 GT, 렌 슈포트 라인에 속한 모델로 레이싱 DNA를 간직한 초고성능 모델입니다. 라고 아우디 코리아 공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비싸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비싼 차에는 비싼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만들었으면 휠 쪽을 구성하는 부품들을 조립하고 브레이크와 휠을 차례대로 조립해주면 됩니다. 완성된 휠은 이제 휠하우스 안쪽에 끼워줍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전륜 바퀴를 넣고 스티어링 렉으로 고정 후에 나머지 패널을 덮어줍니다. 후륜 바퀴도 같은 방식으로 조립해주면 이트론 GT의 기본 뼈대 완성입니다. 큰 어려움 없이 몇 번의 작업만으로 2억 원짜리 전기차 오너가 되는 첫 단계를 이렇게 클리어했네요. 다음 단계는 이트론 GT의 내부, 인테리어를 꾸며줄 겁니다. 레이싱 스포츠 모델로 일반 모델보다 레이싱 DNA를 간직한 초고성능 모델인 만큼 내부를 스포티하게 칠해주려고 합니다.
스포티한 느낌을 내는 데에는 건발 조합이 진리죠. 시트를 포함한 가죽 부분을 미스터 칼라 81번 러셋으로 칠해줍니다. 일본어로는 아즈키이로라고 적혀 있는데요. 번역하면 팥색입니다. 일반 레드를 사용하면 너무 튀니 빨강 그대로의 원색보다는 살짝 톤 다운된 젓갈색으로 스포티한 맛은 살려주면서 고급스러운 무게감을 주려고 합니다. 시트를 빳빳하게 칠해준 뒤에는 나머지 부분을 방광 검정으로 칠하기 위해 마스킹합니다. 부품의 경계면만 얇은 라인으로 마스킹해주고 넓은 면적은 마스킹 조를 발라줍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마스킹을 할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카시트 고정장치 같은 조그만 부분은 붓으로 칠해주면 시트는 완성. 인데 뭔가 있어야 할 게 없는 것 같죠? 있어야 할 게 없는 것,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자친구. 뭔가 허전한 시트에 안전벨트를 만들어줍니다. 1:24 스케일 전용 시트벨트 1000입니다. 시트 사이즈에 비해 많이 기니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서 손잡이로 한쪽을 먼저 고정합니다. 버클 쪽은 카모델에서 발매한 에칭 파츠를 사용합니다. 휘어지기 쉬운 얇은 금속판이기 때문에 이런 에칭 전용 가위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줍니다. 검은색 부분은 피막이 튼튼하게 라카도료로 칠해주고 시트에 붙여둔 벨트 한쪽으로 버클을 밀어넣고 벨트 반대쪽을 시트 아래쪽으로 접어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나머지 벨트도 실제 이트론 GT의 뒷좌석 이미지를 보면서 위치를 잡아 같은 방식으로 작업해주면 됩니다. 든든한 안전벨트가 생기니 허전했던 뒷좌석에 생동감이 돌죠. 다음은 대시보드입니다. 일반 모델과 스포츠 모델의 외관상 눈에 가장 띄는 점 하나를 뽑는다면 바로 카본의 유무인데요. 이런 스포츠 모델 라인에는 인테리어에 카본 재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프라모델 제작에 더럽게 비싼 실제 카본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 데칼로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카본 데칼을 적용할 부위에 붙여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 공간을 남겨 윤곽선을 그려주고 카본 데칼을 그에 맞게 잘라줍니다. 습식 데칼이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불려주고 부품에 슬라이드 시켜 올려준 후에 붓과 데칼 연화제인 마크 소프터를 이용해 찢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공기를 빼내면서 밀착시켜줍니다. 밀착을 잘 시켜주었다면 필요없는 부분은 칼과 핀셋으로 제거해줍니다. 인포테인먼트 스크린도 데칼로 표현해주고 디지털 계기판 화면도 데칼로 붙여줍니다. 데칼이 올라간 대시보드와 시트는 방광 클리어로 마감해줍니다. 대시보드 쪽은 데칼을 보호하면서 매트한 느낌을 내주고 시트 쪽은 가죽 같은 질감을 살려주죠. 이제 나머지 짜잘스한 부분을 마저 작업해줍니다. 에어컨 송풍구 쪽에 포인트가 되는 은색은 붓으로 칠해주고
제작 과정이 통편집당한 스티어링 휠까지 붙여 대시보드를 완성. 도어 쪽 손잡이 부분까지 메탈릭 실버로 칠하면 인테리어 작업은 끝납니다. 안전벨트로 디테일업된 후열 시트를 끼워주고 가운데에는 센터 페시아를 끼워줍니다. 두 개로 분리된 전방 시트는 하나로 합쳐둔 뒤에 앞열 양 옆에 끼워주고 앞쪽에는 페달을 붙여줍니다. 오른쪽 도어는 본체에 딸깍해주고 대시보드를 먼저 고정한 후에 왼쪽 도어까지 닫아주면 전기 스포츠카 느낌이 물씬 나는 건빨 조합의 인테리어가 완성됩니다. 서페이서 작업까지 마무리했던 바디에 이제 색을 칠해줄 겁니다. 오늘 제가 고른 색은 아우디의 유니크한 색상인 캐모라 그레이 메탈릭입니다. 무슨 색으로 칠할지 유튜브로 실차 영상을 좀 둘러보니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국내 IT 유튜버 고트인 이썸님의 차 리뷰 영상을 보니 이 색이더라고요. 다른 차에서는 볼 수 없는 유니크함, 그리고 이 블루톤이 강하게 도는 중후하면서 세련돼 보이는 회색이 이트론 GT와 너무 찰떡인 것 같아 꼭 이 색상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도료 중에 캐모라 그레이는 없어서 제일 비슷한 색상의 도료를 찾다가 발견한 미스터 칼라 72번 인터미디어트 블루입니다. 이 도료는 세계 2차 대전 미해군 항공기를 칠할 때 자주 쓰는 방광 도료입니다. 오토 프라모델에 쓰기에는 좀 진하니 조색을 합니다. 같은 제조사에서 나온 미스터 칼라의 GX1번 쿨 화이트를 베이스로 제가 마음에 드는 컬러가 나올 때까지 인터미디어트 블루를 조금씩 추가해줍니다. 조색을 한다 해도 실제 아우디의 캐모라 그레이와 똑같이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구글에 검색을 해봐도 빛과 구도에 따라 색이 다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느낌을 찾으면 됩니다. 차폐력이 좋지 않은 밝은 색의 도료이기 때문에 도료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색을 내기 위해서는 욕심내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며 얇게 여러 번 올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광 도료로 조색을 해서 그런지 은은하게 빛이 반사되며 부드럽게 색이 잘 올라간 모습입니다. 캐모라 그레이로 칠해진 바디 위에는 RS 전용 옵션인 카본 패키지를 적용해줍니다. 먼저 루프 쪽에 카본을 적용해줄 건데요. 키트 안에 순정 데칼이 들어있지만 실제 카본 소재와 느낌이 영 다르니 아까 인테리어 작업 때 사용했던 타미야의 카본 데칼을 사용해줍니다. 색상만 봐도 타미야 것이 더 고급져 보이죠? 미역같이 생긴 카본 데칼을 볼에 잘 불려주고 물미역처럼 흐물흐물거릴 때 바디 루프 위에 잘 얹어줍니다. 카본 데칼 작업은 인테리어 작업 때 한 것처럼 똑같이 반복해주면 됩니다. 카본 데칼을 붙이지 않고 유광 검정으로 도색해도 완성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실제 수백만 원이 드는 카본 패키지를 이렇게 데칼 한 장과 약간의 수고만 들이면 수백만 원어치의 도파민을 유사하게 느낄 수 있으니 이건 못 참죠. 카본 데칼을 붙였으면
로고와 같은 나머지 데칼도 붙여줍니다. 은색이 아닌 RS 전용 검정 아우디 엠블럼도 붙여주고요. 데칼까지 붙였으면 이제 유광 클리어로 바디 전체를 코팅해줍니다. 데칼 작업을 하는 동안 붙은 먼지를 잘 털어준 뒤에 미스트 컬러 GX100번 슈퍼 클리어를 바디 전체에 촉촉하게 올려줍니다. 오토 모형의 도색 작업은 먼지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먼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색 중에 발견하지 못한 먼지 한 톨이 도료와 함께 굳어버리는 경우 매끈매끈한 바디에 여드름처럼 튀어나와 굉장히 열받게 만들거든요. 하루에서 이틀 이상 충분히 건조되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광을 내볼 겁니다. 방광 도료 위에 유광 클리어를 올려 살짝은 광이 나지만 실차의 광택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어 보이죠. 제 영상에 늘 등장하는 6000번 사포입니다. 제 채널 첫 번째 영상을 찍을 때 샀던 사포인데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네요. 물에 살짝 묻힌 사포로 표면을 갈아줍니다. 어느 정도 표면이 정리됐다 싶은 느낌이 들 때 이렇게 물기를 한번 닦아주면 표면이 매끈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6000번 사포로 갈아줬으면 다음은 더 고운 방수인 8000번으로 갈아줍니다. 사포질을 할 때는 광택을 내겠다는 욕심에 과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없이 하다가는 애써 올린 클리어층을 다 깎고 하도에 있는 메인 바디 컬러까지 갈아내거나 공들여 올린 카본 데칼이 찢어지는 대참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랬고요. 사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대참사가 이미 한번 난 이후의 시점입니다. 꼼수로 긴급처치를 하긴 했는데 편집을 잘해서인지 영상에선 티가 잘 안 나네요. 사포질 이후에는 컴파운딩을 합니다. 치약같이 생긴 이 컴파운드를 바디에 콩알 여러 개만큼 짜주고 극세사천으로 표면을 문질러 줍니다. 사포로 생긴 미세한 흠집들이 사라지고 표면이 거울 같은 광택을 내기 시작하죠. 파인 컴파운드 다음은 피니쉬 컴파운드로 문질러 줍니다. 광내기의 마무리 단계는 광택 유지를 위해 모델링 왁스를 발라줍니다. 왁스칠은 필수는 아니지만 해주면 좋은 작업입니다. 다들 샤워하고 나면 뽀송해진 피부에 촉촉해지라고 로션을 발라주잖아요. 그런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광내기의 모든 단계가 끝나면 길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도파민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매번 귀찮다 하지만서도 이렇게 쌈뽕하게 빛나는 바디의 광택을 보면 다음에도 이 광 하나를 보기 위해 미친듯이 작업을 하게 되니 도파민 중독이 참 무섭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광택 구경은 여기까지 하고 완성을 위해 바디에 나머지 부품들을 붙여줍니다. 설명서에 나온 대로 바디 안쪽에 먼저 와이퍼 부품을 끼워 넣고 리어뷰 미러는 루프 안쪽에, 앞쪽에는 아우디의 시그니처인 벌집 모양 그릴을 붙여주고 안쪽에서 크롬 부품을 끼워 넣어 헤드라이트를 완성합니다. 클리어 부품으로 사출된 테일라이트 커버는 안쪽을 클리어 레드로 칠해줍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테일라이트를 넣어주고 커버까지 붙여주면 바디 뒤쪽도 완성. 이제 완성된 바디와 인테리어를 합쳐줄 시간입니다. 바디 안쪽과 인테리어에 딱 맞도록 수핀과 안핀이 있으니
레고 조립하듯이 끼워주면 됩니다. 다음은 창틀 도색을 위해 마스킹 재단을 합니다. 다른 브랜드라면 보통 들어있을 윈도우 전용 마스킹 테이프인데 레벨 키트에는 그딴 하남자스러운 건 들어있지 않으니 상남자처럼 직접 재단해서 붙여줘야 합니다. 딱 맞게 해줄 필요는 없고 대충 라인만 잡아놓으면 나중에 에나멜 신너로 닦아내면 됩니다. 아무튼 삐져나온 에나멜까지 안쪽에서 잘 닦아내면 윈도우는 완성. 이제 정말 딸깍만이 남았습니다. 완성이 된 윈도우를 차례차례 바디에 끼워주고 영상 초반에 만든 차체와 바디를 하나로 합쳐줍니다. 마찬가지로 고정핀에 맞춰 딸깍 해주면 간단하지만 전 조금 불안하니 접착제도 듬뿍 발라주겠습니다. 이제 거의 진짜 다 왔습니다. 카본 데칼로 작업해준 전방 통풍구를 끼워주고 그릴 아래쪽에는 전방 센서와 카메라를 넣어줍니다. 사이드 미러는 거울을 크롬 코팅된 부품으로 재현해준 뒤에 바디 옆에 꽂아주고 와이퍼는 앞쪽 유리창 아래 잘 넣어줍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뒤쪽 번호판과 앞쪽 번호판까지 달아주면 포르쉐에 부럽지 않은 최첨단 전기 스포츠 세단 아우디의 RS e-tron GT가 완성됩니다.